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증인에 대한 동행 명령 조항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였으나 수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안이더라도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다면 국정감사 출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김영철 증인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상범 간사님. 위원장께서 국정감사를 위해서 의회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미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 이미 한번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 장시호가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녹취록 내용에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날 저녁에 김영철 검사가 불러서 밤새 이재용 재판 증언과 관련된 증언을 위증교사했다 하는 내용, 이 부분이 이미 객관적으로 그 당시에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에 출청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고 그 이후에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또 출석이 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은 여기 있는 여야 의원 모두 확인을 했습니다. 즉 그 내용이 실상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부분도 이미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별도의 진상 규명을 김영철 검사를 상대로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검사 탄핵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청문회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가 이미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이미 고소를 해서 경찰에 수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진상 규명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결국 김영철 검사의 위증 교사에 대해서 이미 청문회에서 밝혀진 내용을 내용 외에 별도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몇몇 가십거리인 문자 메시지 내용과 같은 것으로 창피를 주는 정도에 불과한 조사 당사자를 상대로 한 질이라면 결국은 이 진상 규명의 목적과는 관계 없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충분히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면밀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히 사생활이나 수사 재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그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벗어나는 이와 같은 증인 신청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희들로 반대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동행명령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네, 서영교 의원님.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사할 때 불법적인 내용은 끝내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증교사 내용이
그 장시호의 지인과 통화한 내역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려고 한다고 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김영철이 장시호와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빠 등등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십거리라고요? 이걸 어떻게 가십거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구치소에 가서 그 출정 기록을 다 받아봤습니다. 일요일에 수십 번, 토요일에 수십 번, 재판이 끝났는데, 법정 구속이 끝났는데 검사가 장시호라고 하는 인물을 일요일에 수십 번, 그리고 토요일에 수십 번,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에도, 그리고 설날 연휴에도 내내 불러내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내용이 낱낱이 온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김영철은 떳떳하면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라고 여기서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습니다. 김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시호라고 하는 사람을 수십 번 불러내서 조사하고 치조하고, 그리고 회유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위증 교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신은 수십 번 불러내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회가 오라고 하는데 안 옵니까? 삼권 분립에서 국회가 김영철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옵니까? 수사 중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자신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 행사하면서 그것도 잘못되고 행사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여러분은 오빠라고 장시호가 부른 문자가 가십거리로 보이십니까? 거기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관계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위증교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잘못되게 조장이 되었는지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게 이제 만천하에 다 드러났습니다. 명태균이 나왔고 강혜경이 나왔고, 드디어 KBS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김 여사가 말한 내용에, 검찰에서 말한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재판에도 안 나온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김 여사 관련한 모든 게 만천하에 나왔어요. 그런데 김 여사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관계기관들의 후원, 여기서 어떤 후원이 있었고 불법이 있었는지, 21g이 끝내 후원을 하다가 용산공사, 관저공사, 히림도 마찬가지고 다 드러났어요. 이 내용을 무혐의 처분한 김영철을 불러서 우리는 조사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저는 충분히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나와야 하고 여기서 진실을 낱낱이 고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의사진행 바라 드립니다. 네, 그 서영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에 답변을 드리자면, 본인이 지난번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에도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그냥 청문회 조사에 불출석하는 것보다 더 가중 처벌된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출석한 것처럼 동행 명령장도 나는 거부하겠다, 뭐 그건 본인의 자유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유상범 간사님 말씀이나 서영교 의원님 말씀이나 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이 단순한 가십거리라든가 창피를 줄 목적으로 증인 채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가 해명하거나 당사자가 발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 것이고 이미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려고 하는 만큼 또 법무부 국정감사도 계속해야 되니 좀 시간을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네. 예, 의사정 발언 신청입니다. 지금 토론 시간입니다. 예, 토론 시간입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 네, 네. 포함해서 하십시오. 예,
예, 우리 법사위는 대한민국의 그 법치주의를 지키는 아주 신성한 상임위입니다. 예, 그리고 또 어제는 대법원 국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치주의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할 법사위 그 대법원 국감장 마무리 과정에서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정말 제가 존경하고픈이라고 이렇게 참 표현을 하는 게 참 너무도 안타깝지만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이 양당 간사 합의 없이 우리 국감장에서 어제 방송의 그 음성을 아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육성 음성을 여과 없이 어제 방송을 틀어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바로 그러시면서 이어서 바로 이것을 들으면은 탄핵 전야, 탄핵풍이 거세게 불어온 걸 느낀다라는 소위 탄핵 발언을 너무도 노골적으로 이 탄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헌법상 정말 최악의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정말 우리 정치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 탄핵 얘기를 공공연하게 그런 거세게 불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또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저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했는데 의사진행 그런 발언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저의 행태를 보고 행패를 부린다, 또 소란을 부린다 이런 정말 동료 의원을 모독하는 발언을 바로 다른 분도 아닌 우리 정청래 위원장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대법원장에게는 자, 이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저물어 간다라는 말을 하시면서 마치 이 11월에 이재명 재판 1심 선고를 앞둔 사법부를 향해서 마치 의력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정말 저는 어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랑 마주보고 계시는 우리 대선배님 박지원 우리 의원님께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조곤조곤 하시는 걸 보고도 제가 참 답답했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아주 내공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질서를 유지해 주셔야 할 모범을 보여주셔야 할 위원장께서 여과 없이 방송을 그것도 2개나 틀어주셨어요. 여야 간사합의를 전제로 하는 이 방송이라든가 이 국감장에서의 행위에 대한 사전합의 없이 그러면서 질서를 문란시켰을 뿐더러 동료 의원들을 어떤 이런 의사진행 요청을 갖다가 행패를 부린다라고 모독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 정중하게 사과해 주시고 국민들께 진심으로 정말 우리 법사위의 수장으로서 사과하고 정말 잘못된 거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송석준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을 수 없다고 했는데 참지 마십시오. 발언하셔야 됩니다. 참으면 병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하시길 바라고요. 자, 제가 어제 마지막에 한 것은 의사진행이 아니었습니다. 제 질의 시간에 정당하게 질의를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영상이 아니라 채널A 단독 뉴스를 제가 튼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청각 자료는 다른 의원님들도 다 틀었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여기 그 조항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의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 질의를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2번째, 위원의 질의 중 시청각 자료,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재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국정감사 계획서에 시청각 자료, 영상은 다 틀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 질의 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송석준 의원님이 아마 좋아할 거예요. 채널A 뉴스를 튼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부러우시면 지는 거예요. 송석준 의원님도 채널A 뉴스 트세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의사진행 발언은 하면 할수록 본인한테 아마 손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어제 국회 지금까지 법사위 운영상 제가 알아보니까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하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대법원장이 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발언하려고 하는데 그냥 손든 것도 아니고 일어나 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송석준 의원님께서 제가 퇴장 명령 하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퇴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법원장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대신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송석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과할 내용을 제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송석준 의원님이 대법원장께 사과할 것을 대신 제가 사과했으니까 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저한테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용민 의원님 토론하세요. 네. 그리고 또 어제 본인에 대한 모독성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했잖아요. 네, 참 존경하기 힘든 송석준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탄핵 발언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에나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보다 더 최악이 있을까요? 어디가 지하인지 모를 정도로 이 정권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눈만 뜨면 새로운 그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최순실 국정농단 울고 갈 정도의 지금 심각한 사안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발언을 못 한다고요? 지금 온 거리에서는 국민들이 탄핵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국회만 지금 탄핵에 대해서 오히려 더 늦는 거 아니냐.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때입니다.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필요하면 해야죠. 왜 얘기 못 합니까? 결단할 때 결단해야죠. 자, 그리고 김영철 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하면 안 된다. 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개인 사생활이라고? 오빠 검사가 결국 개인 사생활이니까 이거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검찰권 행사가 남용됐다라는 이유가 됐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권력 행사의 문제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히 검사 탄핵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안이 이 정도가 됐으면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당연히 이 사안은 감찰하고 징계를 했어야죠. 오늘 법무부 국감 아닙니까? 이 사안 징계했어야 돼요. 징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될 사안으로서의 증인 당연히 나와야죠. 왜 이게 자꾸 안 나오고 버티고 있는지. 이래놓고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범죄를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처벌해달라고 법정에 가서 어떻게 구형하고 공판 진행하겠습니까? 자기가 이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리고 뭐 장시호 씨 얘기가 뭐 틀렸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큰 틀에서 사실관계에 대부분 부합하고 있고 오히려 위법들이 더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들 수사하고 공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당사자가 경험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세세한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 사안에 장시호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 생일 파티 얼마나 세세하게 진술합니까? 거기에 딱 부합하는 출정 기록까지 나왔고 그리고 이 사안으로 인해서 장시호 사건 봐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저희가 질문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필요하면 탄핵 사유도 추가해야 된다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불출석하는 증인 동행명령 발부해도 검찰이 수사하니까 버틸 수 있다 자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 민주당에서 상설특검법 이 부분 발의했습니다. 경고하는데 피해가 일이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 눈에 박준태 의원님이 제일 먼저 든 것 같습니다. 못 봤습니다. 김영철 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그 사건으로 많은 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수사받았고 핵심 인사들이 혐의 인정했고
구속됐고 기소됐고 형이 확정돼서 실형 살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가 안 끝났어요. 돈 봉투 돌리던 날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제가 명단 공개해야 됩니까? 그중에 아직 6명은 검찰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소환해도 가질 않아요. 그래놓고 누가 검찰 수사에 제대로 응한다 응하지 않는다 그런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그런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수사했던 검사를 압박하는데 이후에 그 사건 수사의 검사가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있나요? 민주당 사건 수사한 검사가 탄핵소추 대상자가 되고 그걸 우리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국정감사장에 불려 나오고 안 나오니까 동행명령까지 한다. 그런 모습 보면서 앞으로 수사할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통령 여당은 검찰에 영향력 미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당 의원님들은 왜 이렇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세요?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위증교사 주장했지만 야권이 특정한 위증을 위해서 만났다던 그날 장시호와 만난 적도 없다는 게 장시호의 출정 기록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구치소까지 가가지고 확인한 사실 아닙니까?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위증교사를 한다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영철 검사를 무슨 문제 검사의 상징 인물처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도 멈춰야 합니다. 차라리 탄핵 청문회까지 했으니까 정말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자신 있게 탄핵을 하십시오. 그게 훨씬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명확하고 깔끔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정감사를 법무부 오늘 중요한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만 더 토론을 듣고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네. 우리 송석준 의원께서 밖에 나가셨는데 제가 어제 명태균, 강혜경, 김영선 의원을 말씀한 것을 조곤조곤 했다. 그런데 이 원장은 나쁘게 했다.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문 발언하면서 민주당에 결재를 안 맞습니다. 저도 제가 발언하면서 송석준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 결재 안 맞고 해요. 내 책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 그러한 것을 보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야당 의원인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핵 자꾸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거론해 주면은 저희들은 좋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은 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부터 왜 민주당이 탄핵을 들고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민심은 끓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농민들이 시위를 하면서 쌀값은 올리고 윤석열은 끌어내리자. 이게 민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탄핵 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불 붙이지 마세요. 그렇게 홍보해 주지 마세요. 자, 우리 민주당이 야권이 문제를 제기했습니까? 전부 자기 식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김대남이 우리 행정관이었습니까? 명태균이 우리한테 여론조사에서 가져왔습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민주당입니까? 강혜경 씨 우리 민주당 보좌관 출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최재형 목사도 모든 것은 자기 식구들이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만드는 것으로 몰아붙이지만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서로 지금부터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김영철 검사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우리 민주당 조국혁신당에서는 찬성하기 때문에 토론은 종결하고 지금 우리가 법무부 상대 국감을 해야지 그러한 것을 토론해서
시간을 벌어주면은 박성재 장관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예요. 후배 검사 잘 둬가지고 야 우리 네. 네. 자, 토론 종결 동의 이성인 의원 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원 간사님, 네, 제청하시는 거죠? 네. 한 번 하셨기 때문에요. 이성윤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원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의 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회장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탄핵 관련 발언과 국무위원을 모독한 행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국회 직원에게 동행명령장을 교부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명령장의 집행 등 세부 절차에 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정의하고 다시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